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7월 15일 방송이고요. 오늘 코스피는 0.84% 상승 마감, 코스닥은 0.37%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나스닥보다 다우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 이제 코스피도 힘을 한번 내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어제 오늘 코스닥보다 좀 더 양호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폭발적으로 양봉을 시원하게 뽑아주는 모습까지는 아직은 보이지는 못하고 있네요. 코스피뿐만 아니라 양 시장이 뭔가 좀 위아래로 상당히 막혀 있는, 물론 이제 추세적으로 저점은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이 상방 추세는 유지는 해주고 있지만 뭔가 저 고점 구간에서 위도 아래도 막혀 있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거의 박스권 흐름 안에서 조금씩 추세는 상방으로 가져가고 있는 그런 이제 증시의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수급 자체적으로는 코스피에 양매수가 좀 들어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피로 좀 자금이 많이 쏠린 탓인지 별로 그렇게 눈에 띄는 수급에 포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5일선을 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완만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추세가 그러니까 추세를 타고 가다가 양봉으로 하나 뽑아주면서 각을 위로 다시 한번 세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가다가 상승의 힘이 약간 완만해지다가 툭 하고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좀 안으로 계속해서 이런 지지부진한 모습이 아닌 위로 한 번 정도는 양봉을 세워주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마음 편히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스닥도 중요한 저항 구간을 일단은 돌파해 나가는 과정에는 있지만 확실히 돌파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죠.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방향 한번 꽂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더라도 지지 후에 다시 이런 식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까지 확인이 되면 이때는 정말 강배팅이나 공격적인 포지션도 한번 잡아볼 만한 타이밍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리딩반 오늘 매매한 거 복귀를 좀 해드릴 거고요. 어보브 반도체랑 위메이드, 대성미생물 이렇게 세 종목을 오늘 전부 익절을 좀 하고 나왔고요. 일단 어보브 반도체를 접근하게 된 어떤 매수의 근거, 우리는 항상 매매를 할 때 매수를 하게 되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매도를 하게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어떤 감정에 따라 혹은 그냥 오를 것 같아서 감에 따라 매매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시장이 좋을 때만 수익을 내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시장이 좋을 때 얻었던 그 이상을 뱉어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확률 게임 이 주식 시장 안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정말 전쟁터 안에서 1%, 5%, 단 몇 프로라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감으로 매수를 하고 그냥 감으로 매도를 하고 이래서는 롱런 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수하고 매도를 할 때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증시가 어떤 고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탄력 좋게 상승 방향으로 잡는다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코스닥을 볼까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돌파를 실패하고 떨어지면 이런 시나리오를 세울 필요가 없죠. 다만 여기서 돌파 안착 후에 혹시 한 번 더 상승 마디가 나와줬을 때 이 상승 마디를 이끌어갈 시장의 주도 테마 혹은 섹터는 어디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상당히 있어야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올렸던 이제 명확하게 어떤 주도 테마 섹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렸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장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모든 업종과 테마가 오르는 가운데 이제 코로나 관련 테마들이
나름대로 뭐 추측을 이뤄서 시장을 좀 견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는 어떤 뭐 테마 혹은 섹터가 시장을 이끌어 줄 것인가. 일단 8월 2분기 실적 시즌을 좀 앞두고 있고,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 뭐 진단키트, 뭐 시젠을 필두로 한 진단키트주들, 최근에는 신풍제약을 대상으로 한 뭐 치료제 관련주들, 뭐 시노팩스도 있고요. 그럼 이런 종목들이, 개별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 가기는 힘들다고 보는 거죠. 거기다가 코로나 테마도 너무나도 시장에서 오래 좀 울고 먹고 있는 테마이고, 뭔가 좀 2차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에서 그렇게 뭐 시장 참여자들한테 두려움을 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뭐 치료제, 뭐 혈장이나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모더나 관련주들, 뭐 신풍제약, 뭐 이런 이제 개별적인 움직임으로 어느 정도 코로나 관련 테마 이슈들은 좀 마무리가 슬슬 되어져 가는 과정의 흐름 안에 있지 않나, 사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코로나 테마 혹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혹시 나올지 모를 상승마디를 다시 한번 끌어주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일단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끌어줄 섹터는 단연 뭐 제약바이오가 아니면 당연히 뭐 IT, 뭐 반도체, 5G 뭐 이쪽 섹터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쪽 섹터를 좀 주시를 하고 있고요. 물론 5G 관련 종목을 좀 못 담은 게 아쉽긴 합니다. 한 템포 좀 제가 좀 늦었던 것 같아요. 다만 어떤 이제 시스템 반도체 종목으로 어버브 반도체를 저희가 요날 이제 매수가 좀 들어갔어요. 요날 이때 보시면 일단 종목 자체로는 뭐 이런 종목들은 사실 매수를 하고 나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호들갑 떨 필요가 전혀 없는, 그냥 기다리면 차분히 분할 매수해서 가지고 있으면 올라와주는 뭐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비중도 조금은 실어볼 수 있는 굉장히 좀 안전하고 좋은 종목들이죠. 그래서 일단 뭐 오버우 반도체를 제가 뭐 선택을 했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크게 그림을 보면 저항대가 요렇게 있어요. 이 가격대에 저항 뭐 매물이 있고, 이 가격대에 매물이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요 박스권 좀 가까이 볼까요? 네. 이거를 이평선이랑 좀 다 지워버리고 깔끔하게, 저는 사실 이평선도 잘 보지 않습니다. 뭐 11선, 5일선 정도만 보고, 사실은 저는 뭐 아무 지표도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차트를 보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뭔가 좀 어색하기 때문에 다 넣고 이제 보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일단 이 뭐 종목에 대한 선택은 끝났죠. 그렇게 되면 이제 차트적인 기술적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요렇게 이 있는 저항 뭐 매물대를 두고, 얘가 이렇게 이제 매물대가 있죠. 차트를 나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약간 이제 중요한 가격대라고 볼 수 있겠죠. 요렇게 요 정도 라인을 두고, 그러면은 얘가 이 박스권 흐름에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폭락장이었기 때문에 약간 어떤 변칙적인 흐름이라고 치면, 만약에 3월에 폭락장이 연출이 되지 않았다면 얘는 가격을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제 유지를 해줬겠죠. 이런 식으로 흘러갔겠죠. 근데 3월에 폭락장 때문에 한번 이제 가격적인 변수가 일어났고요. 그렇게 흘러가다가 요때 한번 살짝 뺐다가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과정.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뭐 중요한 가격대인 한 8,500원 정도 라인, 요 라인을 뚫고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어떤 다시 한번 상승을 노리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9,000원을 이 박스권으로 흘러가다가 9,000원을 뚫는 모습에서 저희가 여기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좀 들어갔고요.
뭐 하루 이틀 정도 일단은 기간 조정 들어갔다가 오늘 좀 반등이 시원하게 좀 나왔죠. 오늘 특히나 뭐 DKT랑 BH발 이따가 뭐 이제 또 설명드릴 거지만 5G 관련주들 이제 퀄컴발 호재가 발생이 되면서 뭐 5G 관련주들 IT 뭐 반도체 쪽이 상당히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이제 어부 반도체가 반등이 나오고 있었는데 일단은 이 종목이 보통 10% 이상의 어떤 뭐 장대 양봉을 잘 그렇게 뽑아주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장중에 이렇게 양봉을 만들 때만 해도 저는 사실 이렇게 여기 전고점이자 우리가 의미 있는 라운드 피겨값이 10,000원이라는 구간을 한번 좀 저항받고 밀렸다가 또 하루 이틀 정도 조정 거치고 뚫어내는 흐름으로 저는 좀 봤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물량을 뭐 9,850원, 9,950원 이렇게 10,000원 근처에서 일단 매도를 좀 하고 나왔는데 아주 잘 가더라고요.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오늘 5G IT 반도체 쪽으로 좀 쏠려 버려 가지고요. 아무튼 뭐 잘 매매를 해서 익절을 하고 나온 종목이고, 얘는 이제 이렇게 10,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뚫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로 뽑아주면은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겠죠. 부담스러워서. 근데 만약에 조정봉이 이런 식으로 좀 출현을 하게 되면 뭐 조정봉이 막 이렇게 길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단봉으로 떨어진다거나 최근에 뭐 에이스테크나 뭐 이런 종목들처럼 또 고가놀이 형태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은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됐든 조정을 한번 다시 이제 노려서 재매수 타점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좀 이평선을 제가 설정을 했는데, 이제 어떤 것에 관한 팁을 하나 드릴 거냐면,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의 스타일과 성향마다 중요하게 보는 어떤 이평선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할 때는 웬만하면 11선 위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보통 이제 뭐 스윙에 대한 정의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 저 같은 경우는 스윙이라고 하면 뭐 그냥 뭐 1, 2주 정도 이렇게 들고 가는 매매를 저는 스윙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스윙 매매를 할 때는 웬만하면 21선 위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보통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121선 위에 있는 종목들만 좀 이렇게 의미를 두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저도 물론 단기 수익 매매를 하지만 보통 이제 이런 종목들은 뭐 테마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저 역시도 아무리 단기 매매를 하지만 121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잘 매매를 안 하려고 하고요. 또 악재가 나오거나 뭐 갑자기 뭐 환기 종목이 된다든지 뭐 관리 종목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도 보면 거의 다 121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에서 악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121선을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두고 매매 좀 대상으로 삼고 있고, 이렇게 좀 길게 보셔도 121선을 깨면서 추세가 꺾이면 한참 그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121선을 올라타고 추세를 돌렸을 때 시세가 나오는다는 것을 뭐 이렇게 펼쳐놓고만 봐도, 물론 이제 지나간 이야기로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항상 121선을 뚫고 나서 안착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시세들이 연출이 되잖아요. 121선을 깨면 또 한참 회복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러다가 여러 번 두드리다가 이런 구간에서 또 121선을 어렵게 뚫어내고 안착을 하니까 시세가 또 나오고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121선을 다 재차 한번 뚫어냈다가 안착하는 구간에서 이때 살짝 깼죠. 살짝 깼는데 뭐 이런 정도는 그냥 뭐 변칙적인 흐름이라고 보는 거고, 오히려 올라탔다가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타면서 이런 이제 그러니까 121선을 올라타는 그 타이밍에 이 121선의 각이 이렇게 역배열 각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상반각을 이루고 있으면 상당히 좋게 봅니다. 아무튼 이 121선이라는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좀 의미부여를 해서 매매만 하셔도 아주 크게 뭐 물리거나 뭐 하실 일은 또 없을지도 모르겠고요. 잘 이 121선 돌파하는 종목들 잘 찾아내면 잘 돌파 후 잘 안착해 가지고 시세를 곧잘 내는
흐름에 한번 우리가 타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좀 공부해 보시고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위메이드가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자꾸 이제 승소 관련 뉴스가 계속해서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이때도 뭐 이제 미르의 전설 2 저작권 승소 뭐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기준봉이 일단 출현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접근 관점을 가져볼 수 있겠죠. 기준봉이 출현을 했고, 요렇게 의미 있는 어떤 저항대도 한번 넘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접근이 8일날 9일날 이렇게 좀, 그러니까 기준봉 나왔다가 눌리는 구간에서 눌렸다가 돌아 나가는 구간이죠. 그래서 요때 11선을 깨지 않고 이렇게 이제 지지하다가 이런 식으로 양봉을 하나 세워줄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이 종목을 접근할 수 있었던 뭐 가장 키포인트는 일단 거래가 터지면서 생긴 기준봉이 출현을 하고 나서 뭔가 좀 돈이 일단은 들어온 거는 같은데, 이 돈이 딱히 확 이탈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죠. 거래량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어제 또 한 번에 중국에서 뭐 이제 재판 승소 소식이 있으면서 시간에서 한 뭐 상까지 들어갔다가 한 8% 정도 마감이 되었었죠. 그래서 시가가 오늘 떴는데, 뭐 제가 일단은 시가 고가 형태를 아주 안 좋아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시가가 고가라는 거는 시가가 형성이 되고 나서 단 한 호가도 위로 상승세가 없이 바로 매도세에 의해서 시가가 고가로 형성되어 지면서 눌렸다라는 이제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어떤 매수세가 부족했다라는 뜻이고, 오늘 위메이드도 시가 뜨고 바로 밀리는 상황이었죠. 일단은 예상은 했었는데 뭐 종목 자체가 그렇게 시장에서 관심 있는 종목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폭발적인 움직임은 없을 거라고는 봐서 일단 시가에 저희가 절반을 날렸고, 나머지 이제 밀리길래 나머지 절반도 이제 날리면서 이제 익절을 하고 나왔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뭐 아직은 뭐 보시면은 이 중요한 가격대를 시가 음봉에다가 밀어놨지만 일단 중요한 가격대를 훼손은 하지 않았고, 뭐 아직 그렇게 돈이 이탈됐다라는 느낌은 좀 없어서 얘도 뭐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다가 한 번 정도 더 흐름 만들 수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성미생물도 뭐 위메이드랑 접근 관점은 뭐 마찬가지예요. 이때 상한가 갔던 종목이고요. 돼지열병 테마로 상한가를 들어갔었고, 물론 이날의 캔들 자체로만 보면은 뭐 어느 정도 들어왔던 돈이 나갈 수 있는 차익 실현이 되어질 수 있는 봉으로 볼 수 있지만, 거래량으로 봤더니 그래도 한 번 정도의 반등은 충분히 줄 수 있는 차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5일선 이탈하고 밀릴 때 기준선 구간에서 좀 매수가 들어갔고요. 어제 장 막판에 돼지 이제 구제역 뉴스가 나왔죠. 중국발. 그래서 뭐 체시스나 이글베지 뭐 이제 종가가 급변을 했고, 시간에도 좀 뜨는 듯 하다가 재료 자체가 조금 약하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그런지 뭐 시간에가 생각보다 그렇게 별로 뜨지 않고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어저께 이제 위메이드랑 대성미생물 때문에 시간에선 좀 기뻤다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별거 없는 하루가 되면서 뭐 아주 그렇게 뭐 큰 수익은 얻지 못했네요. 대성미생물도 뭐 시가부터 쭉 밀어버리죠. 여기 보시면 시가 고가죠. 대성미생물도 시가가 형성되고 위로 상승세 단 한 호가도 오르지 못하고 쭉 밀리는 모습. 물론 이렇게 내리다가 말아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뭐 그런 경우는 아주 그렇게 확률적으로 많지가 않아서 보통 시가 고가 형태로 밀어내리면 그냥 정리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마무리를 했고 익절을 하고 나왔고요. 오늘 시장은 두 가지 이슈로 그냥 딱 양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미국발 모더나 관련 뉴스랑 오늘 이제 DKT랑 BH발로 나왔던 이제 퀄컴에서
DKT와 BH가 공동 개발한 5G MPI라고 하는데요. 케이블 관련 사용 승인을 세계 최초로 획득 이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당한 호재죠. 그렇기 때문에 좀 비교적 가벼운 DKT는 바로 거의 바로 점상을 들어갔고, BH도 장중에 좀 힘들어댔는데 결국은 상한가로 좀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모더나가 코로나 백신 최종 임상을 27일 날 개시한다는 소식이 좀 있었어서 미국 시장에서도 시간에서 한 16%인가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모더나 관련주인 AB 프로바이오가 점상으로 시작을 했다가 잠깐 풀렸다가 T상으로 일단은 마감을 했고요. 파미셀도 오늘 일단 급등을 했는데 상한가까지 잠궈주지는 못했네요. 일단 이렇게 두 종목 당연히 내일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방금 보니까 BH는 상한가가 일단은 살짝 좀 풀렸네요. 그래도 내일 이제 충분히 이제 조정 구간을 주면 트레이딩 영역으로서는 일단은 손색 없는 테마와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DKT는 내일 이제 두 번 점상까지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내일 상이 좀 풀리고 캔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시노펙스,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두 종목이죠. 코로나 이제 치료제 관련해서는 신풍제약이랑 시노펙스, 이렇게 두 종목이 가장 좀 핫하고,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다뤄드렸던 대장주 첫 조정을 공략하자 편에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저 아는 이제 후배 그 트레이더 중에 이것만 정말 매매하는 트레이더도 있어요. 그냥 시장의 주도주, 대장주를 했던 종목의 첫 조정, 첫 투매만 공략하는 이제 후배가 있는데 아주 잘합니다. 아주 수익도 좋고요. 그래서 시노펙스가 이날 이제 상한가가 나왔고, 어제는 이제 양봉으로 어제도 시세를 냈기 때문에 첫 조정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일단 어제 오후장부터 오늘까지 이 조정이 연장선상에 이어지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도 공략은 했습니다. 시노펙스는 공략을 했고 신풍제약은 좀 공략을 못해서 조금 안타까워요. 어제 오후 시세를 이틀간 고점을 여기까지 만들어내고, 어제 고점부터 오늘 오전까지 이제 첫 조정, 첫 투매까지는 좀 아니었던 것 같고 첫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조정 구간에서 매수가 좀 들어가서 조금 일찍 나왔어요. 좀 더 못 먹은 게 아쉽긴 하네요. 다음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워낙 바닥권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첫 조정의 그 깊이를 좀 더 밑으로 봤는데, 5일선 근처 어제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아주 시원하게 나오는, 역시 주도주 대장주는 반등 나올 때도 시원시원하게 나오죠. 얘도 바닥 대비 17% 반등이 나왔네요. 두 종목 다 이제 첫 조정 구간에서 충분한 반등을 좀 줬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조정을 좀 노려봐야 좀 더 안전한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EDGC라는 종목이, 이거 자리가 괜찮은 자리였기 때문에 좀 많이들 당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상한가 뽑고 첫날 조정 구간의 저점을 유지해 주면서 이틀 동안 상한가 종가를 훼손하지도 않았고요. 종가 베팅 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긴 했다라고 보여져서 이거 당하신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대시세를 내고 나서 이런 식으로 그 파동의 끝자리에서 약간 그 설거지 파동 같은 느낌의 상한가가 나올 때는 저는 별로 그렇게 눌림 공략을 잘 안 합니다. 저는 항상 새 파동, 새거,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해서 EDC는 저는 이제 공략을 좀 안 하고, 차라리 오늘 이제 어제 장 끝나고 12 상장 뉴스가 좀 나오면서 생각보다 좀 하락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1선 구간에서 한번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잠깐 들어갔다가 오늘 보시면 이거 매동 보이시죠? 아주 그냥 퍼 부었습니다. 퍼 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중에는 이렇게까지 안 잡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뭘 보고 좀 유출을 하냐면 거래원을 봐요. 거래원. 아, 거래원이 아니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거래원이 아니고 이거 잠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잠정치고 얘는 이제 장이 다 끝나고 나서 나오는 건데 장중에 보시면 오늘 이런 식으로 기타 법인도 마이너스 뭐 10만 주 이상 계속 찍혔고 투심 보험 기관에서 다 던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관에서 보통 이러면은 그냥 날 잡고 오늘 던지는 날이거든요. 기관 뭐 이제 이런 정도의 매도세는 그냥 조금 던지다 마는 게 아니라 오늘 장중에 그냥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이런 것들이 이제 캐치가 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요 부분까지 캐치가 안 돼서 들어갔다가 한번 보시면은 들어갔다가 한 1.5% 수익 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캐치 못하고 들어갔다가 방금 말씀드린 이 잠정치를 보고 아, 이거 기관 매도세 장난 아니네. 이거는 반등이 안 나올 확률이 크다라고 보고 얼른 그냥 수익 챙기고 나와버린 거죠. 만약에 이거를 제가 미리 봤었으면 아마 매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도 예전에 몇 번 다뤄드렸던 제 이제 팁이죠. 아주 예전에 그 남선알미늄이 기타 법인 매도가 대량으로 나오면서 고점에서 반등 한 번 없이 쭉 밀려버렸던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때일 겁니다. 이때 장중에 기타 법인 매도가 대량으로 잡혔었고 며칠 이제 지나서 아무튼 대주주 지분 매도인가 대주주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지분 매도 공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반등도 없이 그냥 쭉 밀려버렸죠. 별로 중간중간에 반등이 없이. 이런 거 아무튼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시젠이 어저께 제가 고가놀이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얘가 이렇게 되면은 이 가격대를 뚫고 어제 뭐 DPC 같은 관점으로 한번 뽑아줄 수도 있겠다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진단키트주들이 하락세를 보였던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더나죠. 어찌됐건 뭔가 코로나 관련된 뭐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진단키트주들은 당연히 조금 그 약세를 좀 보일 수밖에 없을 텐데 뭐 이제 워낙 최근에 시세를 좀 많이 냈었던 측면과 또 이제 EDGC의 이런 급락도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죠. 나름대로 대장 역할을 했던 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더 좀 낙폭이 많이 깊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개인적으로 시젠 같은 경우는 한 15만원까지 만약에 얘가 조정을 준다면 뭐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좀 지켜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뉴딜 관련주들은 어제 종합 발표와 함께 대거 좀 매물 출회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재미가 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매물 어느 정도 좀 소화해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종목별로 좀 옥석 가리기가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어제 그 한국판 뉴딜 그 종합계획 발표를 보고서 제가 좀 들었던 생각은 생각보다 이 디지털 뉴딜보다 그린 뉴딜 쪽으로 훨씬 더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린 뉴딜 쪽을 좀 디지털 뉴딜보다 더 집중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뭐 이제 디지털 쪽은 대체적으로 뭐 이제 단기 과열인 데이터 솔루션을 제외하면 뭐 그렇게 뭐 반등이 나오거나 한 종목이 없이 거의 다 이제 음봉 떨어졌는데 오늘 뭐 하나 솔루션이나 뭐 CS 베어링 이런 애들 보면은 오늘 양봉을 마감했고 동국 SNC도 그냥 뭐 보합 마감을 했죠. 그래서 아무튼 그린 뉴딜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조금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금 미국의 강력한 지금 이제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이 워낙 친환경 쪽에 관심이 많은 이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또 미국 대선 시즌이 되면서 조 바이든이 이런 공약들을 쏟아내면 맞물려서 그린 뉴딜이랑 맞물려서 또 뭐 좋은 테마가 형성이 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그린 뉴딜 관련주 뭐 태양광, 풍력, 수력 이쪽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